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80년대부터 급성장한 중국의 관광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모택동의 생가 소산의 사례를 들어서 정부, 관광업계, 지역 주민, 관광객 이 4개의 팩트에서 관광이 창출되는 장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다시 준비를 하게 됐냐면은 강의 계획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주, 7주 그 이후에 쭉 이제 다루게 될 역사 유적으로서의 세계유산을 둘러싼 사례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이 세계유산을 우리가 접근할 때 문화산업으로서 접근한다 그러면 역시 돈 관련 문제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문제를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유산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 또 입장료를 얼마나 받느냐는 또 상당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 입장료 현황과 그 과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이후의 강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고 특히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중관광 시대입니다. 1978년에 덩소평에 의해서 경제 개방 정책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사실 정치 중심이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하에 관광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 강화와 외교의 어떤 보조 수단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개혁 개방 정책이 시작된 이 이후에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면은 관광을 하나의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서 혹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서 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이러한 전략 전환은 대외적으로는 국제 관광, 그다음 대내적으로는 국내 관광, 그리고 해외 관광을 추진하는 다른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에는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4,68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세계 순위가 1978년 즉 개혁 개방 정책을 할 무렵인 이 당시에는 40위였던 것이 2005년에는 4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입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장기간 정부 정책으로서 장기간의 어떤 명절 연휴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교통기관을 이제 정비한다든지, 예, 이러한 대대적인 어떤 정책이 이제 전개되면서 중국에는 관광 대중화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인 WTO, WTO에 가명을 한 이후에 중국의 그 국내 총생산, GDP라고 이제 부르죠, 그죠? GDP가 2.3조 달러로 세계 4위가 되었고, 1인당 GNP는 1260달러에 달했습니다. 그것이 2018년에는 13조 6081억 달러, 즉 세계 2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국내 관광객 수가 12.1억 명이었고,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수는 3,102만 명에 달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광뿐만이 아니라 뭐 TV라든지 아니면 뭐 냉장고라든지 뭐 세탁기, 이러한 과거의 어떤 3대 소비 아이템은 사실 관광, 그다음에 자동차, 마이홈으로 이렇게 대체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관광객 아니면 국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국내 관광객도 점차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해외 많은 나라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상황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해외 그 해당 나라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관광 비자가 발급되는 나라들이 속속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2005년에는 이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이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3,102만 명이,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 중국은 아시아 최대의 어떤 관광객 수출국이 될 것이고, 2020년에는 세계 1위의 관광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세계 관광기관들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 내의 관광 개발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관광 개발에는 크게 국가 주도와 그 다음에 지방, 즉 지자체의 어떤 자율적 관광 개발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중국은 국무원 밑에 국가 여유국이라고 해서 국가 관광국, 아니면 한국 같으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관광국이 설치되면서 정부의 관광 사업을 이렇게 총괄하게 됩니다. 1992년 이후에 이 국가 관광국 아니면 국가여유국은 관광시장의 수요에 맞추어서 매년 관광 주제를 설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여행 코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관광 테마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은, 관광 주제 연표, 매년 어떤 한 주제를 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여행 코스를 이제
홍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1992년에 보면은 우호 관광의 해. 뭐 한국 같으면은 대외적으로는 뭐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여기 지금 중국 관광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국 방문의 해라든지 그죠. 예. 그래서 90년대에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비슷한 양상의 관광 홍보 운동들이 한국에서도 펼쳐졌습니다. 물론 한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관광 테마를 정해서 국내외적으로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93년에 보면 산수 분광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4년에는 문화재를 이제 국가에서 정해놓은 문화재 아니면 고적을 갖다가 관광하는 고적 투어라든지 그렇죠. 민속. 다음에 98년에는 뭐 도시 농촌 관광.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관광을 할 것이고 아니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도시로 관광한다든지 그렇죠. 또 재밌는 것은 99년에는 에코투어리즘. 다음에 2000년에 접어들어서 밀레니엄 관광이라는 거죠. 쭉 이런 식으로 매년, 지금 여기 중단된 것이 아니라 사실 매년 이렇게 새로운 관광 테마를 정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큰 변화는 뭐냐면은 중국 관광국이 홍색 여유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홍색 관광이라고 이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이런 관광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홍색은 여러분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에도 이게 기본 바탕은 홍색이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산당의 붉은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홍색 여유, 즉 홍색 관광은 기본적으로 공산당의 연고지를 관광하는 것입니다. 관광지는 국가 관광국에서 이제 이것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 군대가 활약한 어떤 전적지, 전쟁에서 이겼던, 아니면 전쟁과 관련한 그런 역사 유적지, 전적지라든지, 아니면 뭐 영웅이나 위인의 어떤 출신지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은 사실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좀 뒤떨어진 내륙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광지가 상징하는 어떤 혁명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민족 정신을 관광 자원으로서 개발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색 관광지에는 예를 들어서 모택동이라든지 아니면 유속이라든지 등소평 역대 중국 지도자의 어떤 생가지가 많이 이렇게 포함됩니다. 역대 지도자들이 태어난 그 마을 아니면 그 집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지금 사진 왼쪽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수없이 많은 이 홍색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가장 유명하다 그럴까요? 탑 10에 들어가는 그러한 관광지를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지금 홍색 관광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 홍색 관광과 관련한 영상을 잠시
동영상을 틀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동영상을 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지? 죄송합니다. 네,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산 같은 경우 지금 순위에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일반 관광객들이 이곳을 이렇게 방문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로프웨이가 설치되어 있고 많은 인프라들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영상하고 조금 또 느낌이 다르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중국 관광개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지방의 관광지 개발 주체가 관광업계나 아니면 외부 자본이 아닌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중심이라는 점이고 지역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토지에 대한 어떤
그 소유제도, 국가 소유제도와 지방정부의 주민이 가지는 어떤 토지 사용권에 의한 것입니다. 뭐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광의 행정관리기구로서는 중앙에는 국가관광국, 즉 여유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하급 이제 지자체인 성시 현급에는 또 각각 관광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국마다 관광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토지 사용권을 가진 정부와 주민이 이제 주체돼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새로운 어떤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관광국의 어떤 승인이 필요하고, 개발 후에 관광지로 관광객 유치나 어떤 투어 계획은 여행사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관광 형태입니다. 그 옛날에, 뭐 옛날이라고 하면 제가 사실 조금 막연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관광화되기 이전에, 즉, 중국인들이 이제 여행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성별로 나눈 것입니다만은, 남성들이 어떤 견문을 넓히고, 뜻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여행과, 그 다음에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구제를 위한 어떤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친족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이 관광이 대중화된 오늘날 이러한 전통적인 여행 형태 아니면 관광 형태는 역시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전에 영상에 보셨듯이 뭐 여러 가지 리조트 산업이라든지 뭐 탐험이라든지, 그죠? 예,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뭐 명문대학을 이제 견학하는 그런 관광이라든지, 앞서 소개드렸던 에코투어리즘, 에코투어라든지, 그죠? 아니면 민속관광, 그리고 뭐 기공, 태극권, 안마 등 중국의 어떤 전통의학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관광, 그다음에 어떤 산업기술 아니면 농업기술, 과학기술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견학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은 사실 음력 정월, 그 다음에 뭐 근로자의 날 아니면 국경일 10월 1일, 조금 있으면 10월 1일 건국기념일이다, 그죠? 이 세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연휴 기간이 좀 길고 하기 때문에 이때에 집중적으로 관광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관광객 수는 뭐 물론 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1.87억 명 이상에 달합니다. 물론 이건 조금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최근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월에는 정월 명절이다, 그죠? 한국은 다음 주면 이렇게 추석 명절입니다, 그죠? 이러한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한편 중국의 춘절 같은 경우에 정월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보내는 것이 사실 관습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이렇게 이러한 관습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에서 춘절, 즉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곳은 뭐 최북단과 주로 최남단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평소 눈을 별로 볼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은 뭐 스키나 아니면 얼음 조각을 이렇게 장식해 놓은 그런 것을 즐기기 위해 동북지방으로 여행을 떠나고, 또 한겨울에 봄처럼 따뜻한 곳을 즐기는 사람은 윈난 아니 운남이라든지
아니면 남쪽 섬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또한 뭐 농촌에서 설 명절을 보내는 도시인도 있고 도시에서 명절을 보내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관광객의 한 60%는 사실 농민이고, 그들의 관광 범위는 뭐 상하이, 상해라든지 아니면 남경이라든지 그렇죠. 항주, 광주, 북경 이런 곳에 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게다가 외국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구체적인 사례로 조금 전에 동영상에도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모택동 생가 관광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을 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모택동에 생가가 있는 이 소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홍색 여유, 홍색 관광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정부, 다음에 관광업계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다음에 관광객, 이렇게 해서 4가지 팩트에서 이 모택동 관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모택동에 생가가 있는 이 소산을 1953년에 국가에서 4대 혁명 기념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1년에는 이 모택동 생가에 있는 그 건축물이죠. 그죠? 건물이 국가 지정 유형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호남 지역의 초, 중고생의 하나의 수학여행 코스가 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이라는 1966년 같은 경우에는 290만 명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즉 모택동을 지지하는 하나의 대중 조직인데, 그 구성원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고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나중에 일반인으로 이렇게 쭉 확대되면서 홍위병들이 각지에서 이 소산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사망한 이후에 이 소산의 어떤 교육 균형이 제도화되고, 1997년에는 중앙선전부가 지정한 전국 100개 애국주의 교육 모범 사례로서 이 소산이 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은 초, 중, 고, 전문대학, 대학교가 이곳을 하나의 교육 거점으로 삼아서 9월 입학 시기가 되면은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조금 이게 홍색 관광이 주춤해졌습니다만 다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산마을에 지난 시간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소산마을의 관광 포인트는 크게 한 13곳이 있는데 이 중에 11곳이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이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래에 있는 관광업계입니다만은 1980년 이후에 지방의 관광업자가 이 모택동 관광 사업 기획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제 프로모션에는 모택동을 낳은 호남의 지역성을
호남의 지역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호남 지방의 어떤 이미지 향상에 연결되도록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의 가이드북이라든지 아니면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 가이드들의 어떤 설명은 모택동은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모택동뿐만이 아니라 유물주의 사상가인 뭐 왕선상이라든지 그죠. 제가 선인데 제가 성이라고 해놨네요. 오타입니다. 그 다음에 사상가인 위원이라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정치가인 뭐 조국번이라든지 예. 이러한 호남 출신 유명인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업계에서는 어떻게 했든지 지역의 어떤 전통과 연계를 시켜서, 즉 관련을 시켜서 모택동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 가면 참 이러저러한 볼거리가 참 많다라고 관광객들이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죠? 또한 땅속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길을 받아서 이 걸출한 인물을 길러냈다는 인걸지령이라는 표를 이용해서 같은 호남 출신으로 전 어떤 국가주석인 뭐 유속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모택동의 고향을 포함한 위인들의 고향을 방문하는 위인 고향 당일 여행 코스 등을 기획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이러한 관광 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업계는 지역성과 어떤 역사성을 전면에 내세워서 다른 지역의 관광지와 차별화를 도모하고 관광사업의 발전으로 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지역사회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 소산마을 사람들도 모택동 관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어떤 관광시설을 이제 정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테마파크를 이제 건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등등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모시성을 이용한 식당이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모가반점, 모시 일가의 이름을 딴 이 모가반점이라는 레스토랑은 사실 뭐 전국에 70여 개, 지금은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0여 개의 점포를 가진 체인점으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가 요리 종류도 195종류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호남 지방 요리의 일부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이렇게 모가 반점이라든지 아니면 모가 요리는 새로운 관광 자원과 지역의 음식 문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택동 기념공원 입구에 있는 뭐 상징탑 모양의 이 M자형은 사실 모택동의 마오쩌둥의 알파벳 표기의 M, 즉 모택동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 상품으로 이제 대표적인 것은 모택동의 어떤 석고상과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각지의 이 호남 지방 요리 전문점 등의 전문점에 가보시게 되면은 반드시 이 석고상과 동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호남 지방의 어떤 상징으로 장식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객입니다만은 관광객은 어떤 향수를 달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야말로 자신의 어떤 정신을 좀 가다듬고 어떤 새로운 견학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뜻을 세우는 그런 어떤 정신 탐구. 그 다음에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가는 경우.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신앙심과 관련한 곳이기 때문에 즉 신격화죠. 모택동의 신격화입니다만 이후로 이제 이 소산지방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향수를 느끼는 것은 주로 이제 중년층이나 아니면 노년층에 있는 농민들과 농촌 출신들, 그 다음에 뭐 노동자라든지 간부들입니다. 한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이나 아니면 지식인, 공무원은 한때 시골 소년이었던 인물이 한 시대를 아니면 전 세계를 이렇게 리드했던 그런 인물로 성장을 하는 모택동의 어떤 라이프 스토리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밖에 위인의 고향이라는 그 점 하나만으로도 방문하는 뭐 10대라든지 20대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모택동에 대한 어떤 신앙심에서 소산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중국 정부의 어떤 대중관광 혹은 이 관광의 사례로서 이긴 모택동 관광은 정부 그다음에 관광업계 뭐 지역사회 관광객 이 네 개의 팩터가 서로 이렇게 협치하는 가운데 탄생해서 전개되어 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관광 자원을 관리하는 중국에서는 소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애국주의 교육의 거점이고 또 홍색 관광의 중심지이기도 하면서 나아가서는 국가의 집합적 기억의 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 유적지를 둘러싼 관광의 산업화로 인해서 지방 관광업계도 모택동 관광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모택동의 어떤 지역성, 그러면서 모택동의 지역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관광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산 주민들은 관광시설을 정비하고 또 호스피탈리티를 이제 발휘해서 모가 요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관광상품을 생산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농촌 마을에 대한 어떤 향수, 그다음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그 마을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개발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든지. 다음에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홍색 관광지라는 점. 다음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이제 신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어떤 신앙심과 결부된 그러한 관광 등등 다양한 동기에서 이 소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객의 증가와 그 목적의 어떤 다양성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소산의 어떤 탈이데올로기화와 어떤 성지의 개인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그 억 단위의 사람이 이동하는 중국 관광은 거대한 시장임과 동시에 어떤 새로운 관광을 낳고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하나의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해 지역과 내륙 지역 아니면 도시와 농촌의 관광을 통한 이러한 교류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격차를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생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대중관광과 관련해서 이 모택동의 생가를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참고 문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관광화되고 있는 이러한 유명 관광지 뿐만 아니라 이 세계유산이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관광지의 입장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